안녕하세요. 코인 나인원입니다. 우리 채널의 목표는 단 하나, 코인으로 나인원 가복인데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그만큼 구체적인 목표와 체계적인 매매를 하자는 뜻입니다. 저 역시 해당 목표를 가지고 선물 매매를 한 지 벌써 6년 차가 되었는데요. 아직 시장에서 살아남은 저도 여러 번 청산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물론 경험해봤습니다. 반대로 실패는 제가 다 이미 해봤으니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며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잃을 확률을 낮추는 투자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료 강의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장 실전 매매 시작할 수 있게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추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큰 흐름을 보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지된다면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을 씁니다. 반대로 추세가 깨졌거나 애매하다면 반전 전략을 씁니다. 이 두 갈래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그 전에 한 번만 공통 준비를 정리하고 이후에는 각 전략의 차이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추세선에 관한 핵심 요약입니다. 추세선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자주 닿는 길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말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상승이면 고점을 2점 이상 있습니다. 억지로 선을 맞추지 말고 먼저 큰 시간봉에서 충분히 줌아웃해 방향을 잡으세요.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큰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차트에서 캔들의 저점을 이어주게 되면 화면과 같은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4월 9일의 저점과 그리고 이제 5월 9일의 저점을 이어주게 되면 또 한 번의 추세의 연장인 저점 지지 구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도 같습니다. 해당 채널의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어주어서 추세선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죠. 선은 한 번 긋고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금입니다. 새로운 고점과 저점이 생기면 선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 옆에는 가격 되돌림이 자주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지지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자리나 손절자리, 목표가 등을 정해지기 쉬워집니다. 보통 이렇게 세 번째 선부터 터치의 선의 의미가 커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선이 여러 번 닿는가, 그리고 그때 그 시장이 내 예측처럼 반응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여주면 상승 추세선은 아래로 확실히 마감되는 캔들이 나오면 그 선의 효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이런 기본만 지켜도 차트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먼저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4시간봉이나 일봉에서 더 높은 저점과 더 높은 고점이 이어지고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위로 정렬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차트는 상승 추세입니다. 4시간이나 일봉에서 더 높은 저점과 이렇게 보이듯이 그리고 더 높은 고점이 이어지고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위로 정렬되어 있다면 해당 차트는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장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추세선 근처에서 되돌림을 자주 주는지 봅시다. 롱을 예를 들면 추세선 근처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고 반대로 바로 앞에 작은 고점을 넘어설 때 진입하게 됩니다. 숏은 반대로 추세선 근처에서 강한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작은 저점에 이탈이 트리거가 됩니다. 손절은 늘 직전 변곡점 바깥쪽에 두시고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휩소, 즉 이런 꼬리 구간에 잘리게 되고 너무 멀면 손익비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제 반전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추세가 깨졌거나 약해진 구간에서만 씁니다. 한 가지 신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반전은 한 가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가지 이상 같이 나올 때 신뢰도가 높습니다. 먼저 추세선의 확실한 이탈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선을 찔렀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종가가 이와 같이 마감선 밖에서 마감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돌아와서 예전의 지지가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강한 신호입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이 거래량이 붙으면 진짜일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런 하락 추세선의 반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 변화입니다. 상승장은 기본 법칙은 더 높은 고점, 더 높은 저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낮은 저점이 생기고 이어서 낮은 저점까지 나온다면 상승의 리듬은 깨진 거겠죠. 하락장은 그 반대입니다. 이와 같이 더 높은 고점이 생기게 되면 하락의 리듬이 깨어진 거겠죠.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전환입니다. 위로 잘 뻗던 이동평균선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평평해지거나 꺾이게 되고 가격이 그 아래에 이렇게 머물기 시작하게 되면은 힘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20일 그리고 50일 EMA입니다. 네 번째는 RSI 다이버전스죠. 가격이 새 고점을 찍는데 RSI는 새 고점을 찍지 못한다 하면은 약세 다이버전스, 가격은 새 저점을 찍는데 RSI가 새 저점을 못 만든다 라고 하면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이제 경고등일 뿐이고 단독 진입 신호는 되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의 신호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커집니다. 정리하면 가격 이탈, 그리고 되돌림, 그리고 확인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이 깨지고 되돌아와서 역할이 바뀌는 걸 확인한 다음 직전에 작은 저점을 넘어들 때나 깰 때 들어가게 됩니다. 손절은 늘 이런 변곡 바깥점에 두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체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느 전략을 쓸지 헷갈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간단히 비교하겠습니다. 추세 추종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가? 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도 명확하지 않다면 횡보거나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대기가 정답입니다. 대기는 손실 0%이기 때문이죠. 이제 당신만의 한 줄 규칙을 만드세요. 짧고 분명해야 되고 읽으면 바로 실행 순서가 떠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시간 상승일 때 5분봉에서 추세선에서 이평선의 지지가 보이고 작은 고점 돌파가 나오면 진입, 직전 저점 아래 손절점도 정해두세요. 숏도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체크리스트로 한 줄로 적어보시면 더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간단한 말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이런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의 체크리스트가 되고 안전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없는 한 번의 큰 손실은 여러 번의 이익을 한 번에 지워버립니다. 우리는 승률이 아니라 손익비와 리스크 관리로 버텨야 하는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크기는 늘 허용 손실금 손절 거리로 정하시고 이것이 손해를 최소화하고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법과 꺾이는 순간을 잡는 법을 간단한 결정 트리로 단순화해봤습니다. 실제 손익을 지키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음 영상에는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당신이 만든 한 줄 규칙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